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의 송호성입니다. 연세가 좀 지긋한 시청자분이라면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돈 벌기 위해서 독일로 떠났던 파독 광부 기억하시죠? 오늘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에서는요. 약 50년 전에 파독 광부로 독일에 건너갔다가 그곳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한 분을 모십니다. 현재는 아프리카 아시아 난민교육후원회 회장을 맡고 있죠. 권희종 교수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자, 이분 이야기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궁금하시죠?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편의 드라마 주인공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반갑습니다. 한 50년 세월을 뒤돌아보면 청천연색 대하 드라마. 그렇죠.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그때 당시의 삶, 50년 전과 현재의 삶이 비교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파독 근로자가 2만 명이 넘죠? 약 그 광부 출신들이 한 9천 명 되고 간호사들이 한 11,000명에서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를 2만 명으로 얘기를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셨을까요? 그때 당시에 작업 환경이 병원은 괜찮았는데 광산은 정말로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남자로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이 막장이라고 해요. 인류 사회에서 인간 사회에서 남자들 직업으로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게 막장이랍니다. 어떻게 막장을 찾아서 그것도 먼 나라 독일 비행기 타고 그때 가려면 한 열 몇 시간 걸렸었죠. 한 20시간 정도 걸렸었습니까? 그때는 알라스카를 거쳐서 가니까 20시간 이상. 그런 먼 곳에 있는 막장까지 찾아갈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가난하니까 다들 가난하니까 우선 배고픔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꿈이 있겠지만 이제 학교를 가고 싶은 사람, 유학을 하고 싶은 사람, 돈을 벌려고 하고 싶은 사람. 근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너무 가난해서 돈 벌러 갔다고 보시는 게 좋고. 돈 벌러. 돈 벌러. 대부분 그렇죠. 그러나 이제 초등학교 때 꿈이 저는 이제 선생이었으니까. 선생의 꿈을 한국 사회에서는 펼치기가 어렵지 않느냐. 내가 가난하니까 대학도 못 가고 사범대학도 못 가고 그러니까 기회의 땅 독일로 한번 가보자 이런 그런 포부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장수 소년이 독일 가서 박사학위 따가지고 그렇게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하셨겠어요?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요. 사실은 장수 그 지리산 기슭에 정말 천답에다가 너무 가난해서 집도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살다가 이제 시골에서 전주에 와가지고 이제 전주에 학교 다닐 때도 계속 시험 배달하고 자취 생활하고 저 오목대에서 판잣집에서 자취 생활을 하는데 연탄가스에 중독돼가지고 거의 사망했다가 기어 올라가서 오목대까지 기어 올라가서 살아난 일도 있고 이렇게 사람이 일생 동안 살다 보면은 죽을 고비가 여러 군데 있어요. 독일 광산에서는 죽을 고비 수도 없이 있죠. 그래요. 어떤 경우에서는 조금 후에 이제 듣도록 하고요. 독일 광산이 이게 이제 그때 당시 갈 때는 그냥 독일 광산이 시설도 좋고 모든 게 좋으니까 안전하다 그게 아니에요. 광산은 광산이에요. 근데 일단 지하로 내려가야 하거든요. 승강기를 타고. 그런데 이제 제일 적게 내려간 게 1000m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0m, 3000m 깊이 들어가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MBC 방송에서 지하로 내려가면 이러는 곳은 저 톨게이트나 그런 데 가서 이러라죠. 근데 이제 광산의 악조건이 왜냐면은 몇 가지 나쁜 것이 첫째는 천정이 무너져서 죽죠. 두 번째는 이제 앞이 1m, 2m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먼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먼지가 나중에 이제 진폐증이라든가 이런 데 걸려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에 말려 들어가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제시장에서도 나왔지만, 가스 폭발. 되게. 그래서 1년에 다른 나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하여튼 중국 같은 나라는 아직 시설이 안 돼 있고 그래서
1년에 가스 폭발로 죽는 사람만 해도 수천 명씩 광부들이.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죽는 게 광부들이 죽는 게 가스 폭발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 살아나도 다치지 않고 살아나도 진폐증 때문에 3년 이상 이러면은 오래 견디지를 못하죠. 네, 네. 그래서 우리 동료들 주변에 뭐 지금 현재 뭐 사경에 헤맨 사람도 있고 사망한 사람도 있고 이제 근데 제 경우는 운이 네, 좋죠. 네. 여러 가지로 운도 경우고. 좋고 건강 관리도 잘하고 있고 예. 뭐 그만큼 또 본인이 노력을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폐도 찍어보면 뭐 아무 이상도 없고요. 이상. 몇 년 일하셨던 거예요? 예? 탄광에서는 몇 년 일하셨어요? 그때 당시 계약이 무조건 3년으로 됐어요. 3년? 예. 3년 다 채우셨는데. 3년을 안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공료 문제도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죽기 전에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뭐 아주 절박한 노예 아닌 노예로 우리가 갔기 때문에 예. 도중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네, 그 네. 빚도 있고, 이제 거기 독일을 가려면 또 빚도 많이 내야 하고 그래서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3년은 무조건 다 채워요.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셨던 겁니까? 여기서 떠날 때는 뭐 독일은 뭐 현대적인 기계, 예. 현대적인 시설, 그러니까 뭐 광산에 대해서 전혀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막연히 그냥 부푼 꿈을 안고 그냥 독일에 출발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막 그렇게 힘과 꿈을 가지고 갔는데 가서 벌써 일주일도 안 돼서 동료가 싸늘한 그 시체로 배내가지고 나온 거예요. 일주일 만에. 일주일도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광산 일이라는 것이 매일 매 시간 매 초 삶과 죽음의 갈림길입니다. 이게 생과 사. 그래서 제가 일기를 독일의 광부고 간호사 중에 일기를 쓴 사람은 저 한 사람밖에 없어요. 3년간. 그래서 그 일기가 지금 이제 기념관에 여기저기 지금 전시가 돼 있죠. 그런데 그 생과 사라는 그 일기 중에 한쪽은 생, 한쪽은 사 해가지고 그런 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악조건이고, 그리고 이제 서서 일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서서 일하는 것은 되게 드물어요. 무릎을 꿇고 이제 그래서 이제 생명의 보호대라고 그래서 이제 신발을 이제 쇠로 만든 신발을 신고, 그다음에 무릎은 이제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일하니까 무릎에 이제 여기 무릎이 까지니까 그러니까 뭐 돌멩이 같은 거 무릎 여기다 대고, 그리고 이제 옷을 거의 다 벗고 이러거든요. 더우니까. 섭씨 36도예요. 우리가 지하로 내려가면 그냥 흔히 그냥 시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100m 내려갈 때마다 1도씩 올라가요. 더워서 옷을 다 벗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물을 6리터를 가지고 내려가도 물이 모자라요. 목이 말라가지고 물이 모자라. 또 위험부담이 막 여기저기 있고. 그러니까 이제 8시간만 일하면 좋은데 또 이제 돈을 더 벌려고 뭐 연장 작업한 사람도 있고 뭐 제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런 복장으로 이렇게 가지는 않지만 일하러 간다면 나올 때는 이런 이게 지금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게 유령으로 보이지 이게 사람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권 박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코고 눈만 보이지 뭐 그러게요. 땀 나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살아서 한국에까지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나도 행복하고 영광이고. 파티도 하던데요? 국제시장 그 영화에서 보니까. 그렇죠. 파티도 하던데 그 월급날에 파티하는 겁니까? 그렇죠. 종종 합니까? 외로우니까. 외국 생활에서 그 광산 일도 제일 힘든 것이 광산 일이죠. 물론 광산 일이지만 다른 게 또 힘든 게 뭐냐면은 향수예요. 향수. 그렇게 뭐 고향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 형제, 뭐 친구, 왜 그
꿈속에서 늘 많은 밤에 꿈속에서 전주 시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중앙동 뭐 고사동 내가 신 배달했던데 뭐 자취 생활했던데 그것이 그렇게 내가 다녔던 학교 뭐 이런 게 늘 생각하는 게 이제 향수가 제일 어려운데 그게 이제 남자들은 그래도 향수를 어떻게 견뎌내는데 여성들이 더 어렵죠. 그 병원에서 일하신 분들은 뭐 그래서 뭐 부모 형제가 보고 싶어서 매일 저녁은 아니지만 거의 뭐 베개를 눈물로 적시다시피 하고 이제 뭐 예를 뭐 고향 노래도 많이 하고 뭐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그때 당시에 그 광부나 간호사들이 제일 많이 가져간 전축판이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예요. 그 가져가서 뭐 이 방에서도 뭐 헤일 수 없는 뭐 수많은 밤을 저마같이 노래 좀 아시죠?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젖어 얼마나 이건 뭐 이 방에서도 노래가 그게 나오고 저 방에서도 노래가 나오고 그럼 뭐 전부 눈물바다죠. 탄광에서는 인사할 때 look out 뭐 그런다면서요. 그게 이제 내려간다는 것은 이제 굴룩 아웃이라는 것은 잘 올라오라는 소리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처럼 아침에 뭐 아침 식사 하셨어요. 뭐 안녕하세요. 그 인사가 있죠. 독일도 이제 영어처럼 굿모닝, 굿이브닝, 굿데이 하고 인사가 있는데 유일하게 광산에서만 쓰는 용어가 굴리크 아우프예요. 아, 그러니까 유일한. 뭐 이게 굿업 뭐 이런 뜻인가? 잘 올라오라고. 이게 내려갈 때는 내가 살아서 올 것인지 죽어서 올 것인지 잘 모르지만 이제 집안에서도 전부 가족들이 인사할 때 굴리카오. 출근하면 굴리카오. 이제 갔다 오면 이제 굴리카오. 또 광산에서 사람들 만나면 전부 굴리카오. 내려갈 때도 굴리카오. 그런데 뭐냐면은 이제 정확히는 이제 행복하게 올라오라는 뜻인데 그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지 말고 살아서 올라오라는 아주 처참한 인사입니다. 그 이제 광부를 고생하시면서 어떻게 또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독일에서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죠.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광산에서 일하면서 그 램프로 전등을 놓고 책을 본 사람은 아마 9,000명 광부 중에 9,000m, 2,000m 땅속에서 램프로 책을 보신 거예요? 날 때마다 그러니까 휴식 시간에 막 땀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독일의 책을 막 거의 외우다시피 막 문법을 외우다시피 해서 늘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이 되면은 이제 다른 데 가서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이제 독일 여선생한테 독일을 공부를 한 게 기회가 되면은 공부를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쭉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광산 끝날 때쯤 해서는 내가 어떻게 광부 출신이 장수 촌놈 광부 출신이 독일에서 독일 대학을 다닐 수 있어 이건 생각할 수가 없었죠.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귀국하려고 완전히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 티켓까지 다 끊었어요. 그래 공부에 대한 열망은 있었지만 일단 한국에 가서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 이제 그 수양엄마하고들 왔다 갔다 하면서 독일을 공부고 이런 상태였는데 티켓을 끊어가지고 비행장에 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딱 티켓을 주는 순간에 그게 이제 제 운명이 엄청나게 바뀌는 거기서부터 바뀌는 겁니다. 물론 제가 한국에 돌아왔으면 어떤 뭐 노동자가 됐는지 무슨 일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운명이 그렇게 해서 바뀌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수양 엄마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가는 건 무의미하지 않냐. 너 선생 되고 싶다고 안 했냐. 그래가지고 저를 손을 끌고 가가지고 이제 돌아선 것이 이제 계기가 됐는데 그런데 참 여러 가지 운명적인 것이 많은데 그래 이제 독일의 국립사범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외국인은 국립사범대학 못 들어가잖아요. 공직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이제 제일 어려웠던 것은 외국인 학생이 하나도 없는데 나 혼자서 국립사범대학을 그 이제 학장이 특별히 허락을 해가지고 이제 입학 허가서를 줘가지고 들어갔는데
내가 무슨 동문회의 원숭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 들어가서도 늘 또 우는 거예요. 이제 고향에 가고 싶고, 이제 공부도 어렵고, 독일어도 어렵고, 그러니까 늘. 그래서 제가, 늘 화장실에, 독일 화장실이 그때 당시에 따뜻하고, 그리고 이제 수세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온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늘 울었던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도 이제 독일에 자주 갔는데, 독일에 가면은 이제, 그 화장실에 가서 옛날에 내가 여기서 앉아서 많이 울었지 이런 기억과 회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제 독일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풀려가지고 석박사 다 따시고 결혼도 하시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처음에 전북대학에 왔었죠. 전북대학교에서 전북대학에 한 1년간 있었어요. 그러시다가 1년간. 미안한데 하여튼 전북대학에 그때 당시에 독일 박사는 나밖에 없었어요. 한 600여 명의 교수 중에 독일 박사는 처음. 하여튼 독일에서 교육학 박사로 최초로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청소년 분야하고 평생교육 분야를 최초로 공부를 해서 한국의 그 분야를 청소년 운동하고 평생교육 운동을 펼쳐나갔고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 개론 청소년 교육 개론도 최초로 제가 한국에서 썼으니까. 전북대학에 와가지고, 1년도 안 됐는데, 이제 대통령하고 이제 장관이 교육부로 올라와서 독일의 청소년 정책이라든가 독일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한국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전북대학에 적을 두고 서울에 올라가서 장관실에 상근 자문위원을 3년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나가고 청소년 정책을 펴나가고 교육 정책을 펴나가면서 제가 이제 성장을 더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커가지고 한국교원대학교 창설 멤버가 됐고 그것이 성장해가지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제 능력에 의해서 청소년 정책 개발원장도 청소년 정책을 쭉 펴고 그렇게 제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한국 교육학계에 또 청소년 관련 정책에는 아주 중추적 역할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일 말고도 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데 아시아프리카 난민교육 후원회 회장 지금도 회장이신가요? 이제 제 삶에 정말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가난한 가정에서 농촌에서 태어나가지고 교육계에서 이렇게 좀 소외되고 이랬었는데 이렇게까지 됐다. 그러면 내가 남은 여생을 제2의 인생을 무엇으로 보내지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전라북도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게 김제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국내외 어려운 아이들,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보다는 외국에 특히 이제 동남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어려운 아이들을 학생들을 거기 현지에 학교를 20개를 만들어서 지금 만여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아이들은 이제 나눔과 배품이 무엇인가 이런 정신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을 하는 단체 지금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하나의 예를 들면은 이제 아프리카의 학생들을 데리다가 아니면 동남아에 사실 그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도 뭐 일부 시골에 가면 막 학교 못 다니거든요. 아이들. 그리고 몽골도 이제 뭐 자주 갔는데요. 몽골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아이들을 대학을 못 다니는 아이들을 한국에 제가 데려다가 한국에서 유학을 시켜서 공부 끝나고 나면은 너희 나라에 돌아가서 나처럼 너희 나라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기여도 하고 교수도 되고 선생도 하고 그리고 지도자가 되라는 그런 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눈이 초롱초롱 반짝반짝하겠네요. 나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도 그렇죠. 생길 것 같고요. 제 얘기 들으면 국내에 있는 학생도 그렇지만 외국에 있는 학생들도 그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 나눔과 배품과 배려 그러니까 중국의 세계적인 최고의 재벌가 마윤이라는 사람 미국의 스티브 잡스 그다음에 이건희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록을 보면은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결국 나눔과 봉사와 배려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초등학교 선생도 하고 중학교 선생도 하고 대학교 선생은 또 했지만 제가 다른 직장에 있을 때는 아, 당신 참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 보람 있는 일을 합니다. 이런 칭찬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는 간 데마다 참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젊어 보이는 게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그 지금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봉사해주고 도와주는 데 일하니까 아마 더 활기찬다고 할까요? 우리 권희종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이제 젊어 보이는 또 요인이 딴 것이 있는데 늘 젊은이들 청소년 운동하니까 늘 젊은이들 만나잖아요. 늘 젊은이들 학생들 그러면 이제 젊은이들이 나한테 엔돌핀을 빼앗기는 거지. 알겠습니다. 자, 뭐 장수의 그 소년이 이렇게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독일 가서 막장이라도 가서 좀 돈 좀 벌어가지고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했었던 그 계획에 따라 결실을 아주 큰 성과를 얻어낸 걸로 생각이 들어요. 확실하잖아요. 그렇게 보셔도 되죠. 그러니까 뭐 시청자 중에 뭐 나이 드신 분이나 뭐 또 젊은이들 이렇게 살아온 사람도 있는데 나는 성공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한번 하면서 힘차게 살면은 다 성공할 수 있다. 자, 그런 그 말씀이 담겨 있는 내용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어렵고 힘드신 분들 계세요. TV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격려 위로가 되는 말 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아니 지금 환경은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아이들은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젊은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성공한 아이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처럼.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살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가 부자나 나라나 가난한 나라가 나눔과 베품과 봉사 이것이 지금 생활 철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베풀다 보면은 자기한테 다 돌아오더라.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여생은 그냥 제가 건강에 허락하는 한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 국내에 젊은이들, 어린이들,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이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우리 권희종 교수님의 나눔, 베품, 봉사. 이 바이러스가 우리 전라북도, 우리나라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